그거 우리 거야. 동생이 정신 이상할 때 써놓은 거니까 당장 내놔. 신우이 한주연의 목소리가 좁은 쪽방을 가득 채웠어요. 유미정은 뒤로 물러서며 검은 가방을 품에 꼭 안았죠. 가방 속엔 통장 2개, 총 7억 원. 그리고 남편 한준호가 남긴 일기장과 진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제 남편이 제게 남긴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처음이었죠. 이렇게 신우이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 게. 남편? 3년 전에 이혼했잖아. 너 지금 횡령하는 거야? 주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 옆에 선 조카 소라는 비웃듯 말했죠. 삼촌이랑 끝난 사람이 무슨 권리로 그걸 갖고 있어요? 미정은 가방을 더 꽉 껴안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이 가방 속에 담긴 진실을,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미정의 삶이 무너진 건 3년 전 어느 겨울 오후였어요. 남편 준호가 현관에 서서 말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랭하고 낯설었어요. 미정아, 나 파산했어. 이혼하자. 3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남처럼 말을 내뱉었어요. 친구 보증을 섰다가 연대 보증 실패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죠.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그동안 우리 얼마나 많은 걸 함께. 안 돼. 당신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 준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신우이 주연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미정이 거실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죠. 잘 됐네. 우리 집안 다 망하는 건 싫으니까. 이혼 잘했어, 미정아. 주연은 미정의 멱살을 잡고 몰아붙였어요.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칼날 같았죠.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제대로 살림 못해서 준호가 이 꼴 된 거잖아. 빚은 내가 갚아. 미정은 항변조차 할 수 없었어요. 멍한 정신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죠. 그렇게 미정은 5평짜리 쪽방으로 내몰렸어요. 미정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집와서 30년 그녀는 늘 조용히 집안을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죠. 딸 가온이를 키우고 시댁 식구들 명절상을 차리고 준호가 그림 그리는 작은 화실 월세를 보태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무명 화가였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림이 팔리지 않아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고 미정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변했어요. 차갑게 돌아서더니 이혼을 요구했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쪽방에서의 3년은 지옥이었어요. 미정은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몸은 고됐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이었죠. 준호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속에서 증오가 끓어올랐어요. 왜 나만 버렸어? 왜 나만 이 고통을 짊어지게 했어? 밤마다 좁은 쪽방 침대에 누워 눈물을 삼켰어요. 미워하면서도 문득문득 그가 보고 싶었죠. 그 모순된 감정들이 미정을 갉아먹었어요. 딸 가온이는 사회복지사가 됐지만 미정은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딸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온이가 찾아오면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딸이 돌아선 뒤엔 주저앉아 울었죠. 준호 씨, 정말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쪽방에서도 쫓겨나게 생겨서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묵직한 뭔가를 발견했죠. 검은 여행 가방. 준호가 이혼하던 날 집에 두고 간 그 가방이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열리지 않았어요. 미정은 망치를 들었죠. 3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했어요. 쾅!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어요. 그 순간 미정의 심장은 얼어붙었죠. 통장 2개, 총 7억 원, 전측 두엽 치매라고 적힌 진단서, 그리고 준호의 떨리는 필체로 가득한 일기장. 뭐야? 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준호가 파산한 게 아니었다고? 그럼 왜 그랬던 거야?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그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3년간 증오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상상조차 못했던 폐륜의 그림자를. 미정의 손이 일기장 첫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 쪽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거기 뭐 하는 거야? 신우이 주연과 조카 소라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죠. 그들의 눈빛엔 초조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제야 미정은 깨달았어요. 이 가방의 존재를, 준호의 비밀을 그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걸.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쪽방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언제나 비좁았어요. 5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리고 미정의 3년이 담겨 있었죠. 유미정은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이사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월세를 또 밀렸고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죠. 또 이사구나. 먼지가 쌓인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어요. 낡은 슬리퍼 한 짝, 3년 전 남편이 신던 거였죠. 구겨진 양말, 오래된 신문지 몇 장. 그런데 손끝에 뭔가 단단하고 묵직한 게 걸렸어요. 검은 가방. 이게 왜 여기? 끌어당기자 가죽 냄새와 함께 먼지가 날렸어요. 기침을 하며 가방을 바라본 미정의 눈이 흔들렸죠. 이 가방 분명히 본 적이 있었어요. 3년 전 그날 준호가 집을 나서던 날. 그가 현관에 두고 간 가방이었어요. 당시엔 멍한 정신으로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집 경매 통지서 받고 신우이의 폭언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사이 이 가방은 침대 밑으로 밀려 들어갔고 미정은 그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거예요. 가방 손잡이를 잡았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묵직할까요? 지퍼를 당기려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숫자 4개를 맞춰야 하는 다이얼 자물쇠였어요. 비밀번호라니. 미정은 몇 가지 숫자를 눌러봤어요. 준호의 생일, 자신의 생일, 딸 가온이의 생일. 하지만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죠.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왜 자물쇠를 채워뒀을까? 안에 뭐가 들었길래?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죠. 문득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미정아, 나 파산했어. 이혼하자.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낯설었죠. 무슨 소리예요? 파산이라니. 미정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준호는 현관에 서 있었고 그의 손에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죠. 친구 보증 섰다가 연대 보증 실패했어. 빚이 너무 커. 당신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 하지만 우리 같이 해결할 수. 안 돼. 준호가 소리쳤어요. 미정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남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당신은 이제 나랑 상관없어. 이혼할 거니까.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현관을 나서다 말고 손에 들었던 검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죠. 이건 필요 없어. 그리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검은 가방은 현관 구석에 놓인 채로 마치 버려진 짐처럼 거기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왜 가방을 두고 갔을까?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었다면 왜 가져가지 않았을까? 미정은 가방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뒤져 드라이버를 꺼냈지만 자물쇠가 너무 작아서 소용이 없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망치였어요. 싱크대 밑 공구함에 넣어둔 못 박을 때 쓰는 작은 망치. 미정은 망치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부숴버릴까? 3년이에요. 3년 동안 이쪽 방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버텼어요. 밥값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 먹고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이불 3개 덮고 잤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준호를 증오했어요. 왜 나만 버렸냐고, 왜 나만 이 고통을 떠안게 했냐고. 망치를 높이 들었어요. 쾅! 자물쇠에 망치가 내리쳤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죠. 쾅! 쾅! 2번, 3번.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물쇠를 부수는 게 아니었죠. 3년간 쌓인 원망을, 분노를, 고독을 내리치고 있었어요. 왜 날 버렸어? 왜? 마지막 일격과 함께 자물쇠가 덜컹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미정은 숨을 고르며 가방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를 당기는데 한참이 걸렸죠. 지퍼가 열리는 소리. 그리고 가방 속이 드러났어요. 미정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통장이 2개 보였어요. 은행 로고가 찍힌 파란색 통장, 초록색 통장. 그 옆에 서류 봉투,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첫 번째 통장을 펼쳤죠. 예금주 한준호. 잔액 3억 7천만 원. 3억 7천? 두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예금주 한준호. 잔액 3억 3천만 원. 총 7억 원.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파산했다고. 빚에 쫓긴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손이 떨려서 통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때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병원 진단서였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환자명 한준호. 진단명 전측두엽, 치매 FRONTOTEMPORAL 디멘시어. 소견 초기 단계로 판단됨. 기억력보다 성격 변화, 행동 조절 장애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 높음. 날짜는 3년 전, 이혼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치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치매였다고? 그것도 3년 전부터? 마지막으로 공책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 아무 글씨도 없는 평범한 노트였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준호의 필체였지만 평소보다 훨씬 흔들리고 어지러웠죠. 2022년 1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전측두엽 치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기억보다 성격이 먼저 무너진다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변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고. 미정이에게, 가온이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종이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짐승처럼 변하는 내 모습을 당신들이 보게 할 순 없어. 그래서 결심했다. 나쁜 남편이 되기로. 미정아, 날 미워해줘. 날 증오하고 떠나줘.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준호 씨. 미정은 공책을 가슴에 안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좁은 쪽방 안에 세 여자가 서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미정은 신우이 한주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30년 시댁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늘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 말하고 뒤로 물러서던 미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언니, 준호 씨가 치매였다는 거 알고 계셨죠? 주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짧은 순간의 흔들림을 미정은 놓치지 않았죠. 뭔 소리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주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큰 소리로 몰아붙였을 텐데 지금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었죠. 조카 소라가 끼어들었어요. 이모, 그런 거 따질 시간 있어요? 어차피 삼촌이랑 이혼했잖아요. 그 통장이랑 가방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라니? 미정이 되물었어요. 소라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삼촌은 우리 친오빠잖아요. 이모는 남이고.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렸네요. 주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미정아, 진정해. 우리가 준호 돌봐줬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돌봐줬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럼 왜 저한텐 말 안 했어요? 왜 준호 씨가 아프다는 걸 숨겼어요? 그건 준호가 원해서. 거짓말 마세요. 미정이 손에 든 일기장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 다 써 있어요. 준호 씨는 저랑 가온이한테 병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떠난 거예요. 근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주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알았다고. 그래, 우리가 알았어. 준호가 병원 갈 때 내가 몇 번 따라갔거든.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3년 전 진단받을 때부터. 미정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처음부터.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혼할 때도 알고 계셨네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쪽방으로 쫓겨날 때도, 빚 갚느라 밤낮으로 일할 때도. 언니는 준호 씨가 파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주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 대신 소라가 끼어들었죠. 그게 뭐 어때서요? 삼촌이 이모 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이모도 서류에 도장 찍었고. 소라야. 미정이 조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소라는 26,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나이였죠. 예전엔 미정을 따르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엄마인 주연을 빼닮아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삼촌 그림 말이에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작년에 삼청동 화랑에서 전시회 한다고 들었어요. 준호 씨 그림 20점 넘게 나갔다던데. 그거 누가 내놓은 거예요? 소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설마 언니가? 미정이 주연을 봤어요. 주연은 고개를 돌렸죠. 준호 혼자 관리 못하니까 내가 맡았어. 어차피 팔릴 것도 아니었는데 뜻밖의 컬렉터가 나타나더라고. 얼마 받으셨어요? 2억.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호의 그림. 그가 평생 심혈을 기울여 그린 작품들. 미정도 알아요. 그 그림 하나하나에 남편의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걸. 특히 미정과 딸 가온이를 그린 그림들은 준호가 절대 팔지 않겠다던 그림들이었죠.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주연이 눈을 피했어요. 준호 치료비로 썼어. 전부요? 아니. 주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소라 학자금 대출 갚는데도 좀 쓰고, 우리 집 전세 보증금에도. 언니. 미정이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으로 시누이에게 목소리를 높였죠. 그게 언니 돈이에요? 준호 씨 그림을. 준호 씨 재산을 어떻게 마음대로. 마음대로는 무슨. 준호가 정신 나간 상태에서 내가 돌봐준 거라고. 주연도 소리쳤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내가 뭘 했는데?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준호 찾아봤어? 전화라도 해봤냐고. 그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3년 동안 미정은 준호를 찾지 않았어요. 증오했고 원망했고 잊으려 애썼죠. 소라가 가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쨌든 그 통장이랑 가방은 우리가 가져갈게요. 법적으로도 이모는 남이니까. 안 돼요. 미정이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이건 준호 씨가 제게 남긴 거예요. 증거 있어요? 소라가 비웃었어요. 이모 집에 있었다고 이모 거예요? 삼촌 명의 통장이고 삼촌이 쓴 일기장인데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론 소라 말이 맞았으니까요. 주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정아, 우리도 이러기 싫어. 그냥 반반 나누자. 응, 내가 3억, 우리가 4억. 어째?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미정이 외쳤어요. 준호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주연과 소라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언니, 준호 씨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죠. 모르겠어. 작년부터 연락이 안 돼. 네. 병이 심해지니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뭐라 해도 알아듣질 못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라졌다니. 신고는 했어요? 했지. 근데 성인이 스스로 나간 건데 경찰이 뭘 해줘. 실종 신고 접수만 해놨어. 주연의 말투엔 무관심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물건 얘기하듯 담담했죠.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준호를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의 재산을, 그림을, 통장을 관리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나가주세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뭐, 나가달라고요. 제 집에서. 주연의 눈이 커졌어요. 야, 유미정. 정신 차려. 그 가방 안 내놓으면 신고할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언니가 준호 씨 재산 마음대로 쓴 거, 그림 판 거, 전부 신고할 거예요. 횡령이에요, 그거. 이 여자가 지금. 주연이 미정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냈죠. 한 걸음만 더 오시면 바로 110이 누를 거예요. 그 순간 주연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어요. 소라도 엄마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죠. 엄마, 일단 나가요. 저 사람 진짜 신고할 것 같아요. 주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그래, 끝까지 해보자고. 근데 미정아, 너 법 몰라서 그러는데. 그녀는 문 쪽으로 가면서 돌아봤어요. 준호랑 이혼했으면 넌 법적으로 아무 권리 없어. 그 통장, 그 가방, 다 우리 거야.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 거니까 각오해. 쾅! 문이 닫혔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일기장이 떨렸죠. 3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새로운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준호는 파산하지 않았어요. 병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고 가족을 지키려고 스스로 악역이 됐죠. 그런데 그 빈자리를 시누이 남매가 파고들어 그의 재산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일기장을 가온이가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쪽방 문을 열고 들어선 딸의 얼굴을 본 순간 미정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가온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말해봐요. 29,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딸은 엄마보다 더 침착했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 가방을 가리켰죠. 저기, 아빠가 남긴 거야. 가온이는 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통장을 보고 진단서를 보고 일기장을 집어들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가온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일기장을 읽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졌죠. 아빠가 치매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부터 우리 몰래. 가온이는 진단서를 다시 펼쳤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건 남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진단서를 보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죠. 전측두엽 치매. 가온이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엄마는 아세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죠. 기억보다 성격이 먼저 망가져요. 갑자기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자기가 변해가는 걸 아니까. 그래서 미정이 일기장을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내 아빠가 우릴 떠난 거구나. 가온이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못 읽었지만 가온이는 한 장 한 장 넘겼죠. 가온이 졸업식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요즘 사람이 많은 곳만 가면 머리가 아프다. 내가 소리라도 지르면 가온이가 창피당할까봐 못 갔다. 가온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대학 졸업식 때 아빠가 안 온 걸 서운해했었거든요. 엄마만 왔고 아빠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오고 싶었지만 딸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미정이가 내 손을 잡았다. 순간 누군지 몰라서 손을 뿌리쳤다. 미정이 눈에 서운함이 보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곧 내 얼굴도 잊을 것 같아 두렵다. 아빠. 가온이가 흐느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죠. 글씨가 너무 흔들려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사랑한다. 미정아, 가온아. 용서해줘. 나쁜 남편, 나쁜 아버지가 되어서.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 한참을 울고 난 뒤 가온이가 진단서를 다시 봤어요. 엄마, 이거 3년 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아빠는? 고모가 작년부터 연락 안 된다고 했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라지셨대. 어디로 갔는지. 가온이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어요. 실종 신고는요? 고모가 했다는데. 제대로 했을까요? 가온이의 말에 미정도 고개를 저었어요. 주연이 성의껏 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가온이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장을 유심히 봤죠. 엄마, 여기 봐요. 설악산이라고 써 있어요. 응, 나도 봤어. 아빠가 거기 가고 싶다고. 아빠가 좋아하시던 곳이잖아요. 우리 가족 여행도 맨날 설악산이었고. 가온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아빠가 거기 계신 거 아닐까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설악산이 얼마나 넓은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일단 고모네 가봐요. 가온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뭔가 더 있을 거예요. 단서가. 신우이 주연의 집은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준호의 그림 판 돈으로 전세를 늘렸다고 했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안 계신가 봐요. 미정이 돌아서려는데 가온이가 문고리를 잡았어요. 열려 있어요.
가온아, 함부로. 하지만 가온이는 이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미정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죠. 거실은 깔끔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들었죠. 벽에 걸린 그림 몇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거. 미정이 그림을 가리켰어요. 아빠 그림이에요. 가온이가 다가가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설악산 풍경을 그린 수채화였죠. 준호의 서명이 오른쪽 아래에 작게 써 있었어요. 팔았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둘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가온이가 주연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죠. 엄마, 여기. 서랍 안에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그림 거래 계약서들이었죠. 2억 받았다더니 여기 보니까 5억이에요. 가온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3억을 숨긴 거예요. 그 옆에 통장도 있었어요. 준호 명의였지만 주연이 관리하는 것 같았죠. 이것도 가져가야겠어요. 가온이가 통장을 집으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뭐 하는 거야? 주연과 소라가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든 걸 보니 외출했다 온 모양이었죠. 도둑질이야?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주연이 소리쳤어요. 가온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도둑질은 고모가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아빠 그림 5억에 팔고 2억만 받았다고 거짓말하셨죠. 3억은 어디 갔어요? 주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준호 치료비로. 증빙 자료 있어요? 가온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숱하게 경험한 횡령 케이스들이 떠올랐죠. 병원 영수증, 약 처방전, 뭐라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주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아빠 어디 계신지나 말해줘요. 가온이가 다가섰어요. 작년부터 연락 안 된다고 했죠? 실종 신고는 제대로 하셨어요? 경찰서 어디에 했어요? 그건 아니면 아빠 찾을 생각조차 없으셨던 거예요? 주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소라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왜 찾아야 돼요? 삼촌 스스로 나간 건데. 치매 환자예요. 가온이가 소리쳤어요.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혼자 나갔으면 당연히 찾아야죠. 신고하고 수색하고 병원 연락하고 해야죠. 알아서 잘 살겠지. 통장도 있고 돈도 있고. 돈이 문제예요? 지금 가온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혼자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계실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집이 어딘지도 기억 못하고. 미정이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가온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주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미안해. 사실은 그녀가 방 안쪽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서 엽서 몇 장을 꺼냈죠. 이거 작년에 받았어. 주소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준호 필체 같아서 보관해뒀어. 엽서를 받아든 가온이와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전부 설악산 풍경 사진이었어요. 신흥사, 권금성, 울산바위. 5장의 엽서 모두 설악산이었죠. 뒷면엔 아무것도 안 써 있었어요. 주소란도 비어 있었고 그저 엽서 자체만 봉투에 담겨왔던 거예요. 우표 소인 좀 봐요. 가온이가 봉투를 자세히 봤어요. 속초 우체국. 아빠가 설악산 근처에 계신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온이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설악산 근처 요양원, 쉼터, 무료 급식소. 다 찾아봐야겠어요. 요양원에 계시면 연락이 왔을 거 아냐? 주연이 말했지만 가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치매 환자 중에 신원 파악 안 되는 분들 많아요. 본인이 기억 못하고 신분증도 없고
그냥 이름 모를 어르신으로 지내시는 분들이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준호 씨가 찾아봐야 해요, 엄마. 직접 가서. 가온이 새벽 5시 미정은 잠을 설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나 짐을 챙겼죠.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준호의 일기장. 현관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벌써 나오셨어요?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10분만 기다려요. 가온이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속초 일대 요양원과 복지시설 목록을 정리했을 텐데 피곤한 기색이 없었죠. 미안해, 가온아. 내일도 바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아빠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미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딸과 함께 떠나는 여행. 하지만 이건 여행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죠. 속초까지는 3시간 반이 걸렸어요. 차 안에서 가온이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요양원, 주민센터, 경찰서, 무료급식소. 준호와 비슷한 나이대의 신원 미상 남성이 있는지 물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도 될까요? 가온이는 메모를 했어요. 벌써 5곳을 적어놨더라고요. 미정은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이 보이기 시작했죠. 설악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준호 씨, 정말 여기 계실까? 불안했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호는 어디서 뭘 하며 지냈을까요? 혼자서 아프면서 외로웠을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가온이가 물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냥 내 아빠 생각하니까 찾을 거예요. 꼭. 가온이의 손이 엄마 손을 꼭 쥐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속초시 노인복지관이었어요. 복지관 직원은 친절했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었어요. 신원 미상 어르신은 최근엔 없으셨는데요. 혹시 사진 있으세요? 미정은 휴대폰에서 준호 사진을 꺼냈어요. 3년 전 이혼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준호는 카메라를 보며 억지로 웃고 있었어요. 이분 본 것 같기도 한데 직원이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워낙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혹시 그림 그리시는 분 본 적 없으세요? 가온이가 물었어요. 그림이요? 네, 수채화요. 설악산 풍경 같은 거.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작년 여름쯤인가. 공원 벤치에서 그림 그리시는 분 본 적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분인지는 모르겠네요. 어느 공원이에요? 영랑호 쪽이요. 산책로에. 미정과 가온이는 눈을 마주쳤어요. 희미하지만 첫 번째 단서였죠. 영랑호는 고요했어요. 호수 주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두 사람은 주변을 살폈어요. 벤치마다 앉아 계신 어르신들께 사진을 보여드렸죠. 이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으셨어요. 1시간을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파왔어요. 미정은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엄마, 조금만 더 가봐요. 가온이가 격려했지만 미정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찾는 게 맞는 걸까? 너무 막연한 거 아닐까? 그때였어요. 아가씨들 뭐 찾으세요?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등산복 차림의 할머니가 서 계셨죠. 네, 저희 가족을 찾고 있어요. 가온이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 양반, 본 것 같은데? 미정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작년 가을쯤이었나. 저기 호수 쪽 벤치에서 그림 그리고 계셨어요. 날마다 오셔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죠. 지금도 오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겨울 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추우니까 집에 계시나 했는데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근데 옷차림 보니까 노숙하시는 것 같진 않았어요. 깔끔하셨거든요. 가온이가 재빨리 물었어요. 혹시 다른 특징 없으셨어요? 어디 자주 가셨다거나.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맞다. 신흥사 쪽으로 자주 올라가시던데 절 근처에 오두막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계신가 봐요. 신흥사로 가는 길은 가팔랐어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두 사람은 등산로를 올랐죠. 겨울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요. 응, 괜찮아. 하지만 숨이 찼어요. 3년 동안 쪽방에만 박혀 살았더니 체력이 떨어진 거죠. 절 입구를 지나 더 올라갔어요. 등산객들에게 물어보니 절 뒤편에 작은 오두막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 관리인 할아버지 사신다던데요? 아니면 비어 있거나. 미정과 가온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오두막은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나무로 지은 작은 집이었는데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누가 계시네요. 가온이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일까요? 정말 여기 있는 걸까요?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손이 떨렸죠. 엄마, 제가 할게요. 가온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발소리, 그리고 문 여는 소리. 삐걱.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준호 씨?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야위었죠. 3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준호는 미정을 보더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죠. 저예요, 미정이요. 당신 아내. 준호가 머리를 쥐었어요. 미안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가온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빠, 저예요. 가온이. 가온? 준호의 눈에 뭔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기억의 파편 같은 것이었죠. 가온이. 우리 딸. 네, 아빠. 가온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는 딸을 보다가 다시 미정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가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미정이 다가갔어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이제 사람도 아니에요. 괴물 같아요. 아니에요. 미정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제 남편이고 가온이 아빠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준호는 한참을 미정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따뜻해요. 이 손. 네.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손이에요. 30년 동안 당신 손 잡아온 사람. 준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가온이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준호는 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죠.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이제 찾았으니까. 우리 같이 있을 거예요. 오두막 안은 단출했어요.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그리고
캔버스 몇 개가 벽에 기대어 있었죠. 미정은 오두막에서의 첫날 밤은 고요했어요. 미정과 가온이는 준호 옆에 앉아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설악산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죠. 여기 좋아요.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조용하고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미정의 가슴이 아렸어요. 준호 씨, 아무도 당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 가끔 무서워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고 화가 갑자기 나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멀리 왔어요. 당신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가온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있을 거예요. 무서워도 힘들어도. 준호는 딸을 봤어요. 눈빛이 잠시 맑아졌죠. 가온이, 많이 컸네. 언제 이렇게. 아빠가 못 보신 사이에요. 가온이가 웃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났어요.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죠. 오두막엔 식재료가 거의 없었지만 가온이가 어제 마을에서 사온 게 있었어요. 준호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멍하니 미정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 누구세요? 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미정이에요. 당신 아내. 아내.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었죠. 어제 우리 만났죠? 네, 만났어요.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표정만은 밝게 유지했죠. 배고프실 거예요. 라면 끓였어요. 준호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라면을 한 젓가락 먹더니 눈이 커졌죠.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미정이 마주 앉았어요. 제가 자주 끓여드렸거든요. 30년 동안. 30년.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가온이가 일어나서 휴대폰을 봤어요. 신우이 주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준호 찾았어? 연락 좀 해. 가온이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정에게 보여줬죠. 엄마, 고모가 연락했어요. 그냥 무시하자.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아빠만 생각하고 싶어. 가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를 서울로 모실 건가요? 미정은 준호를 봤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준호 씨. 미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서울로 같이 가시겠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준호가 돌아봤어요. 서울. 거기 제 집이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구할 거예요. 우리 셋이 살 수 있는 집.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좋아요. 산이 보이고 조용하고. 하지만 아파요, 준호 씨. 병원 가야 해요. 병원.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거기 무서워요. 가온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무섭지 않아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알아요. 좋은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준호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점점 나빠질 텐데. 당신들이 힘들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미정이 준호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저를 30년 동안 지켜줬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지 마세요. 미정도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해요, 준호 씨. 변함없이. 오후가 되자 누군가 오두막 문을 두드렸어요. 가온이가 문을 열었는데 시누이 주연과 조카 소라가 서 있었죠. 어떻게? 영랑호에서 물어봤어. 여기 있다고 하더라. 주연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준호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준호야, 왜 이렇게 됐어? 준호는 주연을 봤어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죠. 누구세요? 주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야, 주연이. 내 누나. 누나.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소라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삼촌, 우리 서울로 가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미정이 끼어들었어요. 준호 씨는 우리랑 갈 거예요. 너희랑? 뭘로? 주연이 비웃었어요. 미정아, 내가 뭐 있다고? 쪽방 살면서 어떻게 준호 돌봐? 그건 우리가 돌볼 거야. 우리가 가족이니까. 주연의 말에 가온이가 화를 냈어요. 가족이면 왜 1년 동안 찾지도 않으셨어요? 그건 아빠 재산만 챙기고 그림 팔아먹고 그게 가족이에요? 소라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삼촌 돌봤어. 병원도 데려가고 약도 사주고. 증거 있어요? 가온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영수증, 진료 기록, 뭐라도 보여주세요. 주연과 소라는 말을 잃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시끄러워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모두 나가주세요. 준호야. 주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섰죠. 나가요. 모두 나가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정은 놀라서 준호를 안았죠. 괜찮아요. 진정해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떨었어요. 무서워요. 화가 나요. 왜 이래요? 제가 왜 이래요? 가온이가 시누이를 향해 말했어요. 나가주세요. 아빠가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왜? 나가라고요. 가온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주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아. 하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자야. 이혼했으면 미정이 넌 남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나갔어요. 준호는 한참을 떨다가 진정했어요. 미정의 품에 안긴 채로 조용히 울었죠. 미안해요. 제가 이상해요. 아니에요. 미정이 준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당신은 아프신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온이가 물을 가져왔어요. 아빠, 물 드세요. 준호는 물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그래요, 주무세요. 미정이 이불을 덮어줬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얼굴엔 평온함이 돌았죠. 미정과 가온이는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어떡해요? 고모 말이 맞아요. 법적으론. 알아. 미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준호 씨를 지켜야 해.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가온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후견인 신청도 해야 해요. 아빠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없으니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끝까지. 두 사람은 오두막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준호가 자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죠. 엄마. 가온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서. 여기서. 그러게.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조금만 늦었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설악산 너머로 노을이 졌죠. 미정은 생각했어요. 준호 씨를 지킬 거야. 어떻게든.
그게 30년 함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준호가 깼어요. 미정이 옆에 앉아 있는 걸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죠. 당신, 아직도 여기 있네요. 네, 있어요. 왜요? 준호가 물었어요. 저, 당신한테 짐만 될 텐데. 짐이 아니에요. 미정이 준호 손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미정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끝까지 함께 갈 거예요, 준호 씨. 약속해요. 그리고 준호도 희미한 기억 속에서나마 그 약속을 느끼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정과 가온이는 오두막에서 준호를 돌보며 지냈죠.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준호가 그림 그리는 걸 지켜봤어요. 어떤 날은 준호가 미정을 알아봤어요. 어떤 날은 낯선 사람처럼 대했죠.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날씨 좋네요, 준호 씨. 네. 준호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어요. 손이 많이 떨렸지만 여전히 그림을 그렸죠. 설악산. 그가 평생 사랑한 풍경. 미정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어느 날 오후 가온이가 서울에서 돌아왔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온 거였죠. 엄마, 방법이 있대요. 가온이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성년 후 견제도요. 아빠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없으니까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후견인이 될 수 있어? 네. 근데 고모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죠. 미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주연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증거가 필요해요. 가온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아빠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거, 고모는 재산만 노렸다는 거. 어떻게? 녹음이요. 고모가 했던 말들 전부 기록해야 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 그때 오두막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누이 주연과 조카 소라였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낯선 남자 두 명이 함께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언니? 미정이 물었어요. 준호 데리러 왔어. 주연이 남자들을 가리켰어요. 이분들은 요양원에서 오신 분들이야. 준호 모시러. 안 돼요. 가온이가 앞을 막았어요. 아빠는 우리랑 있을 거예요. 내가 뭔데? 소라가 비웃었어요. 너희 돌볼 능력도 없잖아. 쪽방 사는 주제에. 준호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낯선 사람들을 보더니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 됐죠. 누구세요? 왜? 여기. 준호야, 나야. 누나. 주연이 다가갔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싫어요. 가요. 다 가요. 준호야, 진정해. 우리 좋은 데 가자. 병원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싫어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미정이 준호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주연이 남자들에게 눈짓했어요. 모셔. 잠깐만요. 가온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부터 녹음할 거예요. 강제로 데려가면 고소할 거예요.
주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고소, 몰로, 폭행, 감금, 재산 횡령. 가온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빠 그림 판 돈 3억. 어디 갔는지 설명해 보세요. 치료비 썼다면서요? 증거 있어요? 소라가 당황했어요. 그건 우리가 삼촌 위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온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고모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아빠 그림 판 돈으로 전세금 올리고 소라 언니 학자금 갚고 해외여행 가셨더라고요. 주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너, 어떻게? 변호사가 조회해줬어요. 횡령 혐의로. 침묵이 흘렀어요. 주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아. 알았어. 우리가 좀 썼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아빠 거 마음대로 쓰셨잖아요. 동생 거니까 쓰지. 가족끼리. 이혼한 아내는 가족 아니고 친누나는 가족이에요? 가온이의 말에 주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진짜로 준호 씨 걱정하셨어요?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찾으신 거예요? 주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나도 걱정했어. 1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셨잖아요. 그건 실종 신고도 대충 하셨죠? 경찰서에 물어봤어요. 형식적으로만 하고 추가 조치 안 하셨더라고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언니는 준호 씨가 사라진 게 편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럼 재산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주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야. 난 동생 생각해서. 거짓말 마세요. 가온이가 외쳤어요. 진짜로 아빠 사랑했으면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병원 연락하고 경찰한테 독촉하고 전국을 뒤졌을 거예요. 근데 언니는 안 그랬잖아요. 소라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바빠서. 아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온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 안 해봤어요? 혼자 여기서, 아프면서, 무너지면서. 소라는 고개를 돌렸어요. 주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처음으로 나온 사과였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진짜 걱정했어. 준호 치매 진단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시간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 그냥 편한 대로 살았어.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 돈 쓴 것도 맞아. 처음엔 치료비 명목이었는데 나중엔 그냥 우리 거라고 생각했어. 동생 거니까. 주연이 눈물을 훔쳤어요. 미정아, 내가 정말 나쁜 언니였지? 네. 미정의 대답은 짧았어요. 나쁜 언니였어요. 그리고 나쁜 누나였어요. 주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소라가 엄마 팔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가요. 소라야, 미안하다고 해요. 삼촌한테. 소라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주연은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는 여전히 미정 품에 안겨 있었죠. 준호야, 누나가. 미안해. 준호는 주연을 봤어요. 알아보는지 모르겠는 얼굴이었죠.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아플 때 옆에 없어서. 돈만 챙기고, 너는 안 찾아서. 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는 한참을 주연을 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누나? 응, 준호야. 나야. 누나. 울어요? 응, 울어. 미안해서. 준호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주연과 소라는 오두막을 떠났어요. 문 앞에서 주연이 돌아봤어요. 미정아.
준호 잘 부탁해. 네. 후견인 신청 거는 거. 우리는 안 할게. 내가 해.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언니, 그게 맞아. 준호한테도 너한테도. 주연은 작게 웃었어요. 미안했어. 정말로.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떠났어요. 미정은 준호 옆에 앉았어요. 준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죠. 준호 씨. 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준호는 미정을 봤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 줄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준호가 미정 손을 잡았어요. 어디든. 당신 있으면 괜찮아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온이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우리 같이 있을 거예요. 계속. 세 사람은 말없이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설악산 너머로 노을이 번졌죠. 미정은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 힘들 거예요. 준호의 병은 나아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함께니까, 사랑하니까, 그걸로 충분했어요.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미정 씨. 저도 고마워요, 준호 씨. 미정이 대답했어요. 30년. 아니, 이제 또 30년. 함께해요. 준호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모든 고통을, 모든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어요. 미정과 가온이는 준호를 서울로 모셨어요. 작은 투룸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엔 충분했죠. 준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미정을 알아보지 못했고, 어떤 날은 밤새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준호 씨. 천천히 해요. 매일 아침 준호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주고 산책을 나갔죠. 가온이는 퇴근 후 집에 들러 아버지를 돌봤어요. 아빠, 오늘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준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림, 그리고 싶어요. 미정은 놀랐어요. 서울로 온 뒤 준호는 붓을 들지 않았거든요. 무슨 그림요? 당신, 당신 얼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잊기 전에 그리고 싶어요.
미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준호는 캔버스 앞에 앉았어요. 손이 많이 떨렸지만 붓을 잡았죠. 미정은 창가에 앉았어요.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준호는 한참을 미정을 바라봤어요. 웃어요. 미정 씨, 웃는 게 제일 예뻐요. 미정은 웃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준호의 손이 캔버스 위를 움직였어요. 그림은 며칠에 걸쳐 완성됐어요. 준호는 하루에 조금씩만 그렸어요. 손이 떨려서 오래 할 수 없었거든요. 어떤 날은 붓을 들고 멍하니 있다가 미정을 보며 물었어요. 저, 뭐 하고 있었죠? 그림 그리고 계셨어요. 아, 그림. 준호는 다시 붓을 들었어요. 가온이는 퇴근 후 아버지를 도왔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붓을 움직였죠. 아빠, 여기 노란색 넣어요.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미정이가 좋아해요. 해바라기. 맞아요. 엄마가 좋아하세요.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캔버스 위에 미정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해바라기 배경 속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그림이 완성된 날 밤이었어요. 준호는 캔버스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다 됐어요. 미정이 다가와 그림을 봤어요. 자신의 얼굴이 있었어요. 30년 전 신혼 때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예뻐요. 미정이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봐서 그래요. 준호가 웃었어요. 제 눈엔 당신이 제일 예뻐요. 늘. 그날 밤 준호는 미정 손을 꼭 잡고 잤어요. 새벽이었어요. 미정은 준호의 거친 숨소리에 잠이 깼죠. 준호 씨? 준호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숨만 힘겹게 쉬고 있었죠. 가온아. 미정이 딸을 불렀어요. 가온이가 뛰어왔어요. 아버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죠. 119 불러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폐렴이 심합니다.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살 수 있죠? 미정이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온이가 엄마를 붙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빠는 강하세요. 하지만 가온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은 거의 없었죠. 미정은 매일 면회 시간에 들어가 준호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 저예요. 미정이. 준호는 반응이 없었어요. 일어나요. 우리 아직 할 일 많아요. 같이 산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미정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약속했잖아요. 또 30년. 같이 살자고.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준호 씨? 준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미정을 봤어요. 미정. 네, 저예요. 미정이 손을 꼭 쥐었어요. 준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당신, 얼굴,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림, 그려서, 이제 안 잊을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미안해요. 미정아. 그리고 고마워요. 준호 씨.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3년 동안 당신 미워해서 괜찮아요. 당신 잘못 없어요. 준호가 힘겹게 숨을 쉬었어요. 가온이는 밖에 있어요. 불러올까요? 응. 우리 딸 보고 싶어요.
가온이가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죠. 아빠, 가온아, 많이 컸네. 준호가 웃었어요. 아빠 자랑스러워. 착하게 잘 자라줘서. 아빠, 어디 가지 마요. 미안해. 아빠가 곁에 오래 못 있어서. 준호의 손이 가온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 아빠, 사랑해. 우리 가온이. 준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날 새벽 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미정과 가온이가 양쪽에서 손을 잡고 있을 때였죠. 준호 씨, 사랑해요. 미정의 속삭임이 마지막이었어요. 준호의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편안한 표정이었죠.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시누이 주연도 왔어요. 소라와 함께. 미정아, 정말 미안해. 주연은 준호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준호야, 누나가 잘못했어. 미정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가온이는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미정이 작게 웃었어요. 네, 아빠. 이제 편할 거야.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장례를 마친 후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준호가 그린 마지막 그림이 걸려 있었죠. 해바라기 속 미정의 웃는 얼굴. 미정은 그림 앞에 섰어요. 준호 씨, 정말 고마웠어요. 30년, 아니, 33년. 함께 해줘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당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가온이가 옆에 섰어요. 엄마, 가온아. 미정이 딸을 안았어요. 우리 잘 살아야겠다. 내 아빠 목까지 행복하게. 네, 엄마. 두 사람은 그림을 보며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해바라기가 피어날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정은 생각했어요. 준호 씨, 저 잘 살게요. 당신 기억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림 속 미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처럼 미정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준호가 바랐던 것처럼 행복하게. 이 년 후, 서울 북촌 작은 한옥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준호 기억미술관, 현판 제막식이 있는 날이었죠. 미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옆엔 가온이가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시누이 주연과 소라도 보였어요. 엄마, 떨려요? 가온이가 물었어요. 응, 조금. 미정이 웃었어요. 내 아빠가 보면 뭐라고 할까? 좋아하실 거예요. 자기 그림으로 사람들 돕는 거잖아요. 천이 벗겨지자 현판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준호 씨, 보고 계시죠? 미술관은 작았어요. 1층엔 준호의 그림 20점이 걸려 있었죠. 전부 설악산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한쪽 벽엔 마지막 그림이 있었어요. 해바라기 속 미정의 웃는 얼굴. 방문객들이 그림 앞에 섰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치매 환자분이 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정이 대답했어요.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해 그린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희 남편도 치매예요. 이제 저를 못 알아봐요. 힘드시죠? 미정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괜찮으실 거예요.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층은 프로그램 공간이었어요. 치매 가족들을 위한 미술 치료실이었죠. 가온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르신들, 오늘은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뭐든 좋아요. 노인 6분이 앉아 계셨어요. 전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이었죠. 한 할아버지가 붓을 들었어요. 나,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가온이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산. 산을 좋아했어. 그럼 산을 그려보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움직였어요. 서툴렀지만 조금씩 선이 그려졌죠.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기억하는구나. 우리 신혼여행 갔던 산. 가온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미술관 한쪽엔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미정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었죠. 어서 오세요. 미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신우이 주연이 들어왔어요. 미정아, 언니 앉으세요. 미정이 커피를 내왔어요. 주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미안해. 아직도 미안해. 언니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아니야. 난 정말. 주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한테,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동생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돈만 챙기고 언니도 힘드셨잖아요. 미정이 주연 손을 잡았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중요한 건 깨닫는 거죠. 주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이렇게 용서해줘서. 용서라기보단 이해하는 거예요. 미정이 창밖을 봤어요. 우리 모두 각자 방식으로 준호 씨를 사랑했던 거니까요. 저녁이 되자 미술관 문을 닫았어요. 미정과 가온이는 2층 프로그램실을 정리했죠. 엄마, 오늘 할아버지 그림 보셨어요? 응, 봤어. 정말 잘 그리셨더라. 할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자기를 기억한다고. 가온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이 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미정은 벽에 걸린 준호 사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그랬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혼자 걸었어요. 가온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갔죠.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같이. 괜찮아. 가온아, 넌 내 인생 살아야지. 미정이 웃었어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혼자 걷는 길은 외롭지 않았어요. 북촌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미정은 생각했어요. 준호 씨, 저 이제 행복해요. 쪽방에서 울던 날들, 남편을 증오하며 지새우던 밤들. 그 모든 게 이젠 추억이 됐어요.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엔 해바라기 그림이 걸려 있었죠. 미정은 그림 앞에 섰어요. 다녀왔어요, 준호 씨. 매일 하는 인사였어요. 오늘도 당신 그림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다들 아름답다고 했어요. 미정이 그림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치매 가족분들도 오셨어요.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림 그리면서 조금씩 웃으시더라고요.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미정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조용한 밤이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준호의 그림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술관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실례합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이 젊은 치매예요. 저희도 희망을 찾고 싶어서 왔어요. 미정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남편은 준호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아내 얼굴 잊기 전에 미정은 2층으로 그들을 데려갔어요. 여기서 그리세요. 천천히 캔버스와 물감을 내왔죠. 젊은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어요. 아내가 옆에 앉았어요. 여보,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미정은 그들을 보며 웃었어요. 준호 씨,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저녁, 미정은 일기를 썼어요. 준호가 떠난 후 시작한 습관이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젊은 부부가 왔는데 남편분이 치매셨어요. 하지만 아내를 위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우리처럼 준호 씨, 당신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에게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늘 일기를 덮고 미정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 씨, 저기 계시죠? 미정은 미소 지었어요. 잘 자요, 준호 씨. 내일도 당신 그림 지킬게요. 당신 사랑 전할게요. 그날 밤 미정은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해바라기 그림이 지켜보는 가운데